키키올릭입니다. 오늘 메드베데프 완전 초사이어인 변신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개왕권 120% 모두였습니다. 자, 메드베데프가 US 오픈 4강 알카라스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110%의 실력을 발휘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경기 끝나고 난 뒤 인터뷰에서는 120%를 발휘해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드베데프가 어떻게 알카라스를 꺾었는지 분석해 드립니다. 자, 이 경기를 앞두고 US 오픈 공식 홈페이지에 IBM 컴퓨터의 예측은 80대 20 정도로 알카라스의 절대 우세를 점쳤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3위의 대결치고는 너무 압도적인 승률 차이였는데요. 이유가 있었죠. 자, 메드베데프가 올 시즌 2번 맞대결에서 너무너무 완패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은 인디언 웰스 결승전, 또 한 번은 윈블던 4강이었습니다. 자, 허나 IBM 인공지능이 간과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초사이어인 모드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US 오픈 아서 애쉬 스타디움은 윈블던 잔디와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디언 웰스의 하드코트보다 훨씬 빠르고 바운드가 낮게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메드베데프가 두 번의 대결에서 완패한 건 나름의 어떻게 보면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인디언 웰스는 코트 표면 스피드가 클레이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느린 코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반기는 코트 성질은 결코 아니죠. 메드베데프는 북미 하드코트 시즌에 지난 4년 정도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코트 표면 속도도 중요한 몫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아스애쉬 스타디움은 우주에서 가장 넓은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경기 요약 복귀해 보겠습니다. 메드베데프가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에서 가져온 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컸습니다. 알카라스가 타이브레이크 전까지는 브레이크 포인트 2개를 가져오는 등 조금 더 메드베데프보다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었지만, 자, 이런 종류의 시합에서 타이브레이크를 오히려 놓치게 되면 흐름이 완전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마치 윈블던 지난번 결승전에서 2세트 타이브레이크를 조코비치가 놓치고 3세트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알카라스가 2세트를 6대1로 아주 처참하게 내줬습니다. 자, 이때부터 알카라스 멘털이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세트에 오히려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유분방한 플레이를 펼치니까 약간 지친 기색의 메드베데프가 밀리고 말았고요. 그러나 4세트에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었던 15-40의 상황을 놓친 알카라스의 기세가 또 죽고 메드베데프가 역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결국 3대1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메드베데프가 초사이언 모드로 변신했다는 것, 전술 전략적 변화를 줬다는 뜻입니다. 자, 메드베데프는 어쩌면 자신이 유일하게 그 알카라스보다 확실하게 앞서는 기술 대결인 백핸드 크로스 대결을 오히려 지향을 하고요. 알카라스의 강점인 포핸드 쪽으로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했는데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상대의 강점을 피하지 않고, 포핸드 강점을 피하지 않고 강하게 도전을 해서 오히려 리듬을 흔들어 놓는 것. 자, 프랑스 오픈 준결승전에서 조코비치가 알카라스에게 했던 작전과 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사실 메드베데프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더 잘 획득할 수 있는 사실 필승 방정식이긴 해요. 하지만 메드베데프의 오늘 백핸드 다운 더 라인은 정말 120% 효율 만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건 경기 도중에 통계 분석으로도 증명이 됐었어요. 1, 2세트에서 메드베데프의 랠리샷이 50% 가깝게 알카라스 포핸드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자, 인디언 웰스 때는요, 백핸드 쪽에 더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알카라스 포핸드를 피하려고 그랬고요. 이번에 메드베데프는 허를 찌르는 그 작전 변경으로 알카라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메드베데프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 저는 바로 소신과 뚝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윈블던과 인디언 웰스에서 처참하게 박살났던 자신의 장기 딥 리턴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 전략적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메드베데프는 상대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작전과 기술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입니다. 자, 알카라스가 이 딥 리턴을 격파하기 위해서 서브앤 발리를 굉장히 수없이 많이 구사했죠. 그렇지만 오늘 초사이어인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 모드는 발리의 고수, 발리 장인인 알카라스조차도 수차례 패싱을 당할 만큼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경기의 최대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드베데프가 알카라스를 상대할 때 적어도 이런 약점, 징크스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마치 페더러 백핸드가 나달 왼손 포핸드의 상성을 극복했던 2017년 호주 오픈 결승전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느냐. 알카라스의 서브 에이스가요, 제로, 0개였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5, 6m 뒤에서 메드베데프는 알카라스의 모든 서브를 라켓 표면에 갖다 댔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숫자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서비스 위너입니다. 자, 알카라스는 서브 자체만으로 득점한 게 단 한 점도 없었다고 이 서브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메드베데프의 리턴은 말 그대로 물 셀 틈 없이 촘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메드베데프의 서브와 알카라스의 리턴에 대한 언급도 좀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카라스의 이 포핸드 리턴이 작은 구멍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ATP의 탑급 최고수들한테는 파악된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당연하겠죠? 메드베데프는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를 알카라스의 포핸드 쪽으로 집중을 시켰고요. 특히 세컨 서브도 보시면 백핸드 쪽으로 넣은 건 득점이 제로였고, 그 반면에 포핸드 쪽 세컨 서브는 무려 10점을 득점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시점이 결정적인 4세트 먼저 브레이크를 해서 4대2로 앞선 상황에서 메드베데프는 모든 서브를 알카라스의 포핸드로 넣었어요. 자, 리터닝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서 아주 쉽게 그 가장 중요했던 서브 게임을 무사히 쉽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메드베데프는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을 이뤘습니다. US 오픈에서는 3번째 결승행입니다. 2019년 나달한테 5세트 접전 끝에 져서 준우승, 2021년에는 조코비치한테 이겨서 우승. 결승전 상대는 테니스의 끝판왕 조코비치입니다. 2년 전과 달리 조코비치의 몸 상태, 마음 상태는 현재 그때보다 더 좋은 최정점을 찌르고 있어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코비치가 조금 더 반보 정도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글쎄요, 메드베데프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코비치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상대라고 볼 수 있었던 알카라스를 물리치고 올라오는 이 기세를 감안하면 이번 US 오픈 파이널, 지난번 윈블던과 마찬가지로 역대급 명승부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일 문어 임규태 코치한테요, 누가 이길지 예측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지난 1월에 올 시즌 메이저 대회 4개 대회 우승자 예측에서요, 메드베데프의 US 오픈 우승을 점 찍었는데 답안지에 한번 마킹하고 다시 바꾸면 꼭 틀리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빨리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